반드시 차익형이 나오는 차익형 부동산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분양가 대비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차익형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획해야죠. 차익이 나는 부동산으로.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46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동 AIT 오피스텔 연세대 국제캠퍼스 앞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2달 전부터 입주 시작했고 잔금 미계약분 매수를 고민 중입니다. 지금이 오피스텔 매수 시점으로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계획과 그리고 목적이 뚜렷한 상황에서 투자를 계획하셔야 되는데 그런 목적과 계획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하셔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물건 추천 및 계획과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보고 계신 오피스텔이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역 그리고 연세대 국제캠퍼스 바로 인접되어 있는 AIT라는 오피스텔을 미계약분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따 뒤에 가서 제가 같이 언급해 드릴 오피스텔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AT 더샵이라는 오피스텔도 함께 비교해 드리고 싶고요. 또 테크노파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오네스타라는 오피스텔도 함께 비교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큰 특징들을 알아야 되고 그 특징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왜 오피스텔에 투자를 계획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피스텔보다 반드시 차익형이 나오는 차익형 부동산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단 접근하기 이전에 오피스텔이라는 주택의 유형의 특징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주택의 유형들보다 이 오피스텔은 지분율이 현저히 적다. 현저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 오피스텔이 낙후되고 그리고 오래돼서 또 낡아진다면 당연히 신축화하는 정비사업이 진행이 돼야만 하겠죠. 근데 이 정비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 자, 대부분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지정되는 가운데 세대수가 워낙 많고 사업성이 낮은 이런 오피스텔이 포함이 된다면 전반적인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구획을 설정하고 구역 지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재건축을 해야만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이 아예 없죠. 그래서 매매 시세보다 오히려 분담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건축도 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식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연식이 많아지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상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감가상각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지금 이런 오피스텔이 연식이 오래되면 노후도가 높아지죠. 노후도가 높아지면 실사용하는 임차인들의 실사용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오피스텔의 큰 특징은 뭐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 1인 가구. 자, 대부분 오피스텔의 주택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 원룸, 1.5룸 또는 원룸 복층형 대부분이 이런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룸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세대수로 봤을 땐 원룸이 특화되어 있는 형태의 주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대표적 주택이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이 1인 가구 가운데서도
사실 연령층이 다양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수요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수요가 너무 한계적이죠. 1인 가구인데 대부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수요를 보게 되면 20대 층이다. 이 20대 층 가운데서도 학생층이 굉장히 많더라. 학생층. 자, 그래서 우리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국제 캠퍼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학생층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오피스텔이 만약에 공급 과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과잉되면 수요는 분산된다. 분산. 자, 따라서 크게 보자면 이렇게 6가지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분이 너무 작죠. 지분이 작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다. 자, 지분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땅값도 상승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분율이 너무 작다 보니까 땅값 상승폭은 제한적인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연식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익인커녕 차손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굉장히 많더라. 자, 그리고 노후도가 많아지면 실사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실사용 가치. 자, 실사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월세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대표적인 1인 가구의 주택인데 수요 연령층을 봤을 때 20대층, 그것도 학생층 위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형태를 봤을 때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될 거냐, 감소될 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월세액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당연히 매매 시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지금 연세대 캠퍼스가 있는데 연세대 캠퍼스 기숙사가 약 1만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각 캠퍼스마다 기숙사들이 있죠. 거의 전 인원의 4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형태가 자리 잡혀 있죠. 이런 형태에서 지금 실상 공급이 지속적 과잉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더욱더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연식이 많은 건물 감가가 높은 실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노후도가 심한 오피스텔을 회피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신축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은 좋아서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수요는 분산이 되고 우리 오피스텔을 회피하는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월세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오피스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오피스텔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아까 AIT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자, 여기는 지금 2024년 식입니다. 미계약분이 나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미계약분, 계약이 안 되어 있다. 자, 지금 원룸이죠, 원룸. 원룸인데 전용 면적으로 보면 8.8평 정도 됩니다. 8.8평. 자, 이 전용 면적 8.8평의 원룸형을 보게 되면 지금 매매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 시세가 지금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투룸도 있습니다. 투룸은 전용 면적 13평 반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약 2억 7천 정도 된다. 2억 7천.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정상적 가격이냐라고 비교 한번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 비교를 했을 때 앞에서 보았던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송도 AT 더샵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2022년식입니다. 자, 여기는 원룸이 있는데 원룸 복층형입니다. 지금 전용 면적으로 본다면 요 AIT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층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 포함이 안 되죠.
실사용 면적 자체는 여기 훨씬 더 크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 시세가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하더라. 1억 5천에서 1억 6천. 투룸도 있습니다. 이 투룸의 전용 면적은 14평짜리입니다. 더 크죠? 여기 지금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하냐? 시세가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하더라. 당연히 연식의 차이로 봤을 땐 AIT 오피스텔이 더 대장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공사를 보게 되면 요 A 오피스텔은 금광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B는 포스코건설이 지었죠. 우리 2023년 도급 순위를 보게 되면 100위권 안에 가까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금광건설이 96입니다. 완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죠. 그런 반면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7위였습니다. 최상급에 위치하고 있는 1군 건설사죠. 그래서 어떤 건설사가 또 건축을 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은 완전히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땐 당연히 B가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높아야 정상적인데 지금 가격 측면에서 B는 훨씬 더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실거래가도 지금 거의 1억 5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본다면 이 금액 우리가 매매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이 안 나는 거냐? 이걸 봤을 땐 분양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분양가. 자, 그러면 더샵의 분양가는 얼마에 분양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 자, 분양했던 당시의 분양가를 보게 되면 약 분양가가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의 가격에 분양을 했다. 층수마다 가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됐죠?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다. 자, 그리고 투룸의 분양 가격은 얼마였냐? 투룸의 분양 가격은 2억 7천에서 2억 9천이었다.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단기간내 2022년식이니까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테크노파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오네스타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송도 오네스타. 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2017년식입니다. 17년식. 2017년식이면 집값이 한참 이제 상승을 하던 시기였죠. 자, 지금 일단 원룸이 지금 전용 면적이 9평짜리가 있습니다. 9평.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 우선 시세가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합니다. 자, 지금 시세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참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 분양했던 당시의 분양 가격을 볼까요? 자, 그 당시의 분양 가격은 얼마였냐? 약 1억 6,500에서 1억 7천이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분양가 대비 떨어져 있는 상태다. 떨어져 있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나기가 쉽지 않죠. 얘 지금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년. 그럼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10년이 넘어가고 15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면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계속 정체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익형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 자, 지금 현재 월세 가격 시세를 보게 되면 자, 월세 시세가 현재 얼마 정도 하냐? 천에 60만 원 정도 합니다. 60만 원. 그리고 요 더샵 AIT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요 수준입니다. 얘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가 떨어지죠. 얘는 월세가 얼마예요? 1000에 70 정도 한다. 1000에 70. 떨어지더라.
연식이 되니까. 그죠? 연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대한 감가도 생기고 노후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실사용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신축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주변에 신축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했던 당시에 월세는 얼마였냐? 월세. 실거래가 기준에서 500만 원 보증금에 월세는 66만 원이었다. 월세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액은 떨어졌죠. 떨어졌죠. 이렇게 1인 가구의 대표적 주택이고 또 주변에 학교도 많고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요는 분산된다. 왜요? 공급이 계속 과잉되니까.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역 인근만 하더라도 오피스텔만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캠퍼스타운역. 우리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접되어 있는 역이 테크노파크역과 그리고 캠퍼스타운역입니다. 그 두 지역만 합쳐도요 4,000세대가 넘습니다. 4,000세대가 넘어요. 오피스텔만.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입주할 오피스텔이 1,000세대가 넘습니다. 공급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한다고요. 공급이. 근데 학교는 가만히 있습니까? 기숙사 계속 신축화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공급이 민간 건설에서 계속 과잉이 된다면 수요는 분산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임차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월세액이 올라가지 못하는 형식, 오히려 떨어지는 형식, 또는 매매 시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수준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오피스텔을 전세를 끼고 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시당초 이런 오피스텔 자체는 시세 차익용이 아니고 수익형 부동산이죠. 자, 차익형과 수익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근데 대부분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에 적합한 상품이죠.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데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전세 끼고 자금이 안 되니까 전세를 끼고 접근하는 수요층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시세 차익이 아니라 차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요. 차손이. 지금 매매 거래 자체가 오네스타도 그렇고 더샵도 그렇고 거의 없습니다. 매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거래가 보면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그 정도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사이 또 좋지 않고 또 좋지 않다고 또 여기에 공급도 과잉이 되면 오히려 차손을 발생시키면서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송도의 지역 일대가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죠. 다만 그 주변의 지역이 좋아지는 거지 내 상품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반드시 구분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형 월세 받습니다. 월세. 근데 이 월세액은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똑같죠. 똑같은 월세를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분은. 그죠? 예전 분양가가 6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예전에 66만 원 계속 받아왔다가 이번에 이제 60만 원 떨어졌겠죠? 자, 이 월세는 뭡니까? 현금이죠, 현금. 현금입니다, 현금.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왔죠? 인플레이션 속에서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화폐의 가치 하락하는데 월세 계속 꾸준히 똑같은 돈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상품 자체가. 근데 차익형은 뭡니까? 차익형. 이 미래의 가치에 대한 현금으로 보상받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연금 복권 사지 않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겁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연금 복권 사면 손해인 거죠. 지금 500만 원 꾸준히 받으면 뭐합니까?
그 500만 원이 10년 뒤, 20년 뒤에 똑같은 화폐의 가치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 가치의 현금으로 딱 보상받고 그 금액으로 지금의 물가로 또 이렇게 투자를 계획하고 차익을 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전세를 목적에서 전세를 끼고 내가 투자를 계획한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월세를 끼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 당연히 이 또한 마찬가지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요 자금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투자를 계획해야죠. 차익이 나는 부동산으로. 완전히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래서 지역적 입지, 앞으로 이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될 거고 좋아질 거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큰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접근하고 또 그런 지역 일대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